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현병 환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대략 6년 전쯤에 대학교 복학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같은 과 동기 2명의 추천으로 걔들이 사는 대학 정문 앞에 고시원에 입주했는데 방은 작지만 가격도 싸고 조용하기도 해서 한 달간 만족스럽게 생활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계약 사기를 당한 것처럼 시끄러워졌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방에서 한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밤 10시쯤에나 시작해서 한두 시간을 매일같이 말싸움을 하니 나를 비롯한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 모두 환장할 노릇이었다. 내용 대부분은 통일성이 없었는데 은행 얘기도 있었고 연극단 얘기도 있었고 사업 얘기도 있었다. 우린 그 아저씨의 말싸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싸움이 한 달이나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찰해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말싸움을 할 땐 늘 방문을 살짝 열고 책상에 앉아 이어폰도 없이 벽을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는데 말싸움이 끝나면 방문을 닫는다. 이런 게 한 달이나 계속되니 동기 2명과 나는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 직전이었고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대로 증세가 더 심해졌는지 하루 한두 시간이던 벽 보고 하는 말싸움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다. 밤 10시부터 시작된 혼자만의 말싸움이 새벽 1시까지 이어져 장장 3시간이나 소리를 지르더니 오전 5시부터 말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잠에서 깬 나는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아마 문틈 사이로 아저씨를 들여다보다 걸려서 도망친 것 같다. 문제는 아저씨가 나를 개로 착각했다. 근데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들여다본 게 내가 아니라곤 대답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침묵하던 아저씨는 어른에게 태도가 있다이냐면서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나도 화가 나서 너만 소리 지를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아저씨와 말싸움을 시작했다. 아저씨는 자기도 위층이 시끄럽게 해서 열받은 게 많다면서 층간소음 하나 없는 이 고시원에서 층간소음 얘기도 하고 나에게 너 어디에 누구 아들 아니냐면서 나를 누군가로 착각하기도 했다. 동기 2명 중 한 명은 ROTC라 아침엔 훈련하러 학교로 갔고 다른 한 명이 잠에서 깨서 나를 도우러 나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계속 너 누구 아들 아니냐고 이름만 줄줄이 대니 결국 동기는 아래층 총무에게 현 상황을 말하러 갔다. 이때 동기가 사라지자 아저씨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내 방 안까지 들어와서 내가 내 친구냐면서 목구멍을 쑤셔버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손에는 주머니에서 꺼냈는지 샤프를 쥐고 있다. 나는 내 방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저씨는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했다. 나는 이런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했는데 저라 이러면서 계속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한 아저씨는 그래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러더니 방으로 돌아가서 샤프를 놔두고 가위를 들고 나왔다. 나는 복도로 나와서 맞다이 까면 맞다이 까는 거지. 샤프를 든다고 체구도 왜소한 주제에 날 이기겠냐는 생각으로 복도로 따라 나왔다가 가위를 들고 나에게 달려오는 걸 보고 후다닥 방으로 튀었다. 가위를 보는 순간 싸운다는 생각은 안 들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는데 아저씨는 가위 든 손을 내 쪽으로 뻗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나는 방문을 닫고 아저씨는 방문을 열려는 몸싸움 중에 한 번 벌어진 틈에서 내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는 걸 본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보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일단 채국발로 버텨서 문을 닫고 버티던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오기 전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총무를 만나러 간 동기가 올라온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우선 지금 상황만 무마해야겠다는 판단에 신고 안 할 테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만하겠다고 대답했고 나는 문 옆에 방마다 배치된 소화기를 놔두고 문 열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래도 안 가면 그냥 소화기를 면상에 휘두를 생각이었는데 아저씨는 나도 남자라면서 사과받았으니 됐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근데 되긴 뭘 되냐. 나는 방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가위로 찌른 자국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총무에게로 내려갔다. 총무실에서는 동기와 다른 고시원 입주 학생이 한 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저씨를 내보내길 요구 중이었는데 사장과 아직 얘기 중이라던 총무도 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는 이건 살인미수라고 화들짝 놀라서 고시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 전화를 받은 사장은 점심에 고시원으로 와서 내 방문에 남은 가위 자국을 확인하고 안 그래도 다른 입주인들 항의가 커서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만으로 내보내려다가는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며 경찰의 힘을 빌려보기로 하고 지구대로 갔다. 경찰은 방문에 가위 자국이 있건 말건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했어야 다 지난 다음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가라는 투로 얘기했는데 우린 가위 들고 설치는 사람이니 그냥 고시원에서 강제 추방을 할 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이런 일에서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집행은 사장과 총무가 할 테니 곁에서 봐달라고 사정해서 지구대 경찰이 다른 경찰을 불렀다. 무전을 받고 지구대로 온 경찰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 가는 차 안에서 강제 집행은 못 도와주지만 혹시 신원 정보가 있냐고 물어봐서 고시원 사장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은 아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줬는데 조회를 해본 경찰 2명은 갑자기 몸에 지닌 총을 체크했다. 푸근한 동네 아저씨 인상이던 경찰 2명의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 보니까 경찰은 경찰인갑네 생각이 들었다. 뭐 올라가서 대단한 일이 있던 건 아니고 경찰이 아저씨를 수갑 채워서 잡아가는 거로 싱겁게 끝났다. 저항했다면 총 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는 동기랑 종종 했다. 아저씨가 지명수배범이 아니었다면 고시원에서 퇴출하는데 꽤 골치 아팠을 텐데 소 뒷걸음질 치다 지 잡은 격으로 어쩌다 보니 해결됐고 이렇게 고시원은 다시 조용해졌으나 몇 달이 지나니 풀려나더라고. 지명수배범이긴 했는데 대단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나 보다. 나는 갑자기 가위나 칼 가지고 나를 기습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주방 등지에서 마주치면 나를 조용히 노려보던 아저씨는 내가 샤워실에서 혼자 양치질할 때 갑자기 나타났다. 아저씨는 자네가 신고했냐면서 자네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사과하지 않았느냐. 내가 안 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마침 그땐 사장이 있었기에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은 사장이 달려와서 이 학생이 신고한 게 아니라며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럼 사장님이 신고했냐고 언성을 높이는 걸 총무와 함께 사장이 강제로 끌어냈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고 이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방에서 짐도 빠지면서 이 아저씨는 고시원에서 사라졌다. 구복하러 다시 고시원에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방을 한번 옮겼지만 다행히 그 이후론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이야 조현병이 사회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그때는 조현병이란 용어도 널리 퍼지지 않았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뉴스도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때였다. 정상인의 감각으로 말싸움 내지 주먹싸움 정도만 생각하다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들면 내가 아무리 체격이 더 커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경험했고 그때 저 방문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PC방 사건에서 김성수에게 죽은 피해자처럼 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 또 가위를 휘두른 게 오전 6시의 일이 아니고 방금 점심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했으면 지구대에 그 경찰은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두 번째 이야기, 천국의 엘리베이터. 제가 살던 곳은 부산 계금동에 있는 신계금 LG 아파트였는데 아파트터가 공동묘지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원래 겁이 많고 귀신을 무서워하던 저는 저희 아파트가 왠지 모르게 무서웠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거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걸 꺼려했죠. 그러다 그날 아버지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평소라면 아버지와 같이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시는 걸 기다렸다 같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분을 못 참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저 먼저 올라가 보겠다고 하고 혼자 올라갔죠. 저희 집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가 지하 1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제 맘을 아는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냉큼 올라타고 3층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고 3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안에 또 거울. 그냥 그렇게 멍하니 보다가 3층이 됐겠지 하고 올려다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버튼은 불이 꺼져 있고
내가 안 눌렀나 보다 하면서 귀찮게 좀 걸어야겠네 하며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고는 쭉 쳐다보고 있는데 6층에서 7층으로 넘어가는 순간 버튼에 불이 꺼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버튼이 이상한가 싶어서 9층과 10층을 같이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8층에서 9층이 되는 순간 9층 버튼에 불이 꺼지더니 이내 10층 버튼까지 꺼지더군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13층부터 27층까지의 모든 버튼을 누르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멈추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는데 스피커에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아저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엘리베이터는 한층 한층 계속 올라가면서 불이 계속 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엘리베이터 문도 두드리고 감시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어 봐도 스피커에선 이상한 소음만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패닉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휴대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 않는지 멈추지도 않고 그렇게 불이 꺼지면서 26층과 27층만 남았을 때 진짜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과 버튼에 불이 꺼지는 게 느리게 보이면서 순식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생각을 하고 있는데 27층에 불이 꺼지고 조금 더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쿵 하고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흔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전등은 깜빡거리고 나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넘어져 울고 두세 번 흔들리던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기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렸어요. 힘겹게 열리던 문은 절반 정도 열렸을 때 멈췄고 전 그냥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지면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멈춰 있었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서는 꺽꺽 울어댔어요. 울음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꺽꺽 댔어요. 그러다 뒤를 돌아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반쯤 열린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형광등을 깜빡이면서 마치 다시 타라는 듯이 말이죠. 그 앞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미친 놈처럼 허겁지겁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빨리 경비 아저씨께 이걸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골로 갈 뻔한 주제에 정의감이 생겨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하 1층에 도착해서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경비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아저씨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멈추지를 않아요. 사람들 못하게 해야 해요 하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리고 아저씨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어여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제가 탔을 때 죽을 뻔했다고 비상호출 왜 안 받으셨냐고 아까 그렇게 감시 카메라 앞에서 난리를 쳤는데 못 보셨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며 계속 경비실에 있었는데 비상호출 같은 거 온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꿈 건너 보다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덜덜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이게 탁 풀려서 바로 침대로 가서는 그냥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냥 꿈이면 좋겠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반년은 엘리베이터를 아예 못 탔네요. 그 후 반년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탈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혼자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조금 불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